자, 여러분 딱 보니까 이제 이번 강의 보니까 한자성어죠. 어때요? 자, 이게 말이야. 음을 안 달아줘요. 참 이게 한자, 그렇죠. 도금이 없이 한자로 어때 이 내용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자 약하잖아요. 그죠? 음. 어찌됐든 말이죠. 여러분들 일본 문항에서도 있죠. 친구, 그죠? 한자. 이게 한자냐 고유어냐 참 거기서도 판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자는 어찌됐든 나올 때마다 즉시 많이 써보시고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죠? 뭐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때부터 저학년 때부터 쭉 하니 뭐 한자 뭐 몇 급 시험이다 아마 시험을 본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한자는 이 말이죠. 어때요? 또 어차피 여러분들 공직 생활할 때 이쪽 공무원이 되어서 실제로 나갈 때도 각 문서가 한자가 무지 많잖아요. 자주 써보는 게 능사입니다. 참고로 그걸 하시고 뭐 이건 지름길이 없어요. 역시 어리버드입니다. 일찍 일어난 새가 역시 벌레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그래서 나왔으니까 볼까요? 어허. 자, 일단 우선 내용부터 봅시다. 좀 과장하자면 그 집의 겉과 속은 뭐 말아. 여기에 들어가는 한자성어니까 그죠? 말이 떠오를 정도로 달랐다. 키워드가 뭐죠? 어때요? 자, 한마디로 있죠. 겉과 속이 달랐다. 달랐다. 키워드. 그렇죠? 디퍼런트야. 오류가 아니고 차이. 그죠? 비교인 건데. 그럼 어때요? 차이니까 가만히 보면 있죠. 여러분 한자를 몰라. 그죠? 그럼 한 글자라도 한번 판별해서 있죠. 이해를 해보도록 해. 그죠? 아, 자, 코비자, 규. 규탄한다. 막 어때요? 고함을 지르는 거, 규. 자, 환이라는 거 약간 바꾸는 거. 구름이 있고 진흙이 있어. 아, 차이점? 어때요? 요 하나 가지고도 어때요? 우리가 답을 찾아갈 수 있죠. 요런 지혜를 터득해야 돼.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노하다, 노구만. 그렇죠. 노. 하늘로 올라, 등천? 그 다음에 있죠. 어려울란 자가 있어. 어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글자의 뜻만 가지고도 딱하니 답을 찾을 수 있잖아. 그죠? 주어진 내용의 핵심이 달랐다니까 다르다 할 때 차이점의 차. 그렇죠?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있죠. 글자에 대해서 자꾸 이름 자꾸 써보고 뜻을 이해해 보는 거 있죠. 한 글자가 뭐에 두 글자가 되고 두 글자 뭐에서 세 글자 되는 것이고 맞죠? 사자성어로 네 글자가 되는 것이 하는 거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죠? 역시 모든 시험 보는 건 테크닉이 필요해.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런 거 상기하시고 있죠. 일단은 자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한번. 일단 예비 답은 2번이다. 맞죠? 자, 어찌됐든 말이죠. 많은 차이를 나타내니까 있죠. 운리지차 그랬죠. 운리지차. 운은 구름이고 니는 진흙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구름과 진흙. 그렇죠. 자, 구름도 뭉게뭉게야. 진흙은 어때요? 흙이야. 그죠? 그죠? 멀리서 보면 유사한 것 같지만 막상 어때? 만져보면 어때? 차이가 크다는 얘기죠. 그 차이가 매우 심할 때 바로 어때요? 운리지차 또는 격양지차. 참고로. 그죠? 자, 격양지차가 있죠. 유사한 거 나올 때. 그죠? 한마디로 있죠. 자, 하늘과 땅의 차이. 맞죠? 자, 이런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바로 격양지차가 있다. 참고로 좀 알아둡시다. 한자 성어는 여러분들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죠? 음을 안 주잖아. 그렇죠. 아예. 1번에 아비규환이 나왔죠. 여러 사람이 비참한 지경에 빠져 울부짖는다. 그죠? 어떤 엄청 대형 사고가 났을 때. 그죠? 사람들이 막 놀래서 비명한 지르는 그런 게 바로 아비규환의 참상을 나타내죠. 노기 등천은 바로 뭐냐? 분노함이죠. 화가 난 것이 하늘을 찌르듯이 머리끝까지 치받쳐 있다. 그죠? 백난치중은 어때요? 백여 가지 어려움이죠. 어려울 난자입니다. 온갖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런 가운데 할 때 쓰는 말이 뭐 어때요? 뭐뭐야 와중에 그런 얘기죠. 와중. 어때요? 자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와중이란 말은 말이죠. 이 음절이 한자인데 주로 있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 그죠? 혼잡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의 한 가운데를 우리가 보통 와중이라 그래. 알아둬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잠을 자는 와중에 그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것도 과거 기출됐던 겁니다. 와중. 이럴 때 하나 익혀둡시다. 됐죠? 그래서 한자라는 건 한자성어라는 건 한 글자 한 글자의 뜻을 먼저 판별하는 거 있죠. 이러면서 우리가 답을 마킹할 수 있더라. 그죠?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이제 논지전개 방식 비문학입니다. 자, 여러분 논지라는 게 뭐죠? 자, 매 단락의 중심 요지가 논지가 되죠. 어때요? 한마디로 단락의 논지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전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한마디로 단락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어때요? 자, 플로우 흘러가는 흐름을 보는 거죠. 그 단락의 흐름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흘러갔느냐. 여기는 말이죠. 어떤 예를 든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정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맞죠? 자, 메뉴들이 다양하잖아요.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안 그래요? 경우에 따라 있죠. 비교 대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등등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뉴들이 바로 어때요? 자, 논지 전개 메뉴다. 해서 이런 그 문제 유형을 위해서는 말이죠. 여러분들 개념 정리를 한번 해둬요. 그죠? 우리 형설책에 잘 돼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자, 봅시다. 한번 단락이 어떤 플로우를 가지고 이어져 갔는가 요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논지는 한 단락의 중심 요지를 논지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비문학 지문들 몇 개 봤죠.
언제부턴가 우리 바닷속에 해파리나 불가사리 같은 특정한 종들만이 크게 번창을 하고 있다는 우려의 말이 들립니다. 한마디로 다양성이 크게 줄었다는 이야기죠. 적박한 환경에서는 몇몇 특별한 종들만에 득세한다는 점에서 자연 생태계와 우리 사회는 바로 닮은 것 같다. 그죠? 갑자기 말이죠. 자연 생태계 얘기하다가 우리의 사회는 닮았다 그랬습니다. 닮았다. 이해되죠? 뭔가 하나의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어때요? 속성이 유사한 걸 확장을 하는 거 뭐라고? 유추. 그렇죠? 한마디로 유추라는 건 말이죠. 유추라는 건 그죠? 뭔가에 빗대어 이해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그죠? 자연 생태계 삶에 빗대어서 맞죠? 의미를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유추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좀 친숙하게 맞죠? 친숙하게 이해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건 쉽게 그죠? 자 그러면서 어때요? 저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유추 효과도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았는데 일단 현재 눈에 보이는 거 어때요? 유추가 일단 눈에 보이죠? 그렇잖아요. 어떤 특정 집단이나 개인들에게 앞으로 어려워질 경제 상황은 새로운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어때요? 특히 어류죠. 생태계 얘기하다가 이것을 우리 사회의 경우로 어때요? 획가닥하니 바꿔놨습니다. 컨버팅을 했죠. 일단 첫 단락의 경우 바로 이게 바로 전개 방식의 특성상 유추에 해당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역시 글을 볼 때는 접속부를 잘 봐요. 이런 사회 전체로 볼 때 이제는 생태계 얘기, 어류 얘기 빠지잖아. 그죠? 넘어왔어. 그죠? 우리 사회 경우로.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연과 자원과 에너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들 몇몇 집단만 존재하는 세계에서는 이들이 쓰다난 물자와 이용하지 못한 에너지는 고스란히 버려질 수밖에 없다. 그죠? 이 바다에는 어때 해파리나 불가사리가 득세한단 말이야. 그죠? 따라서 이네들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인데 나머지는 고사가 돼. 따라서 효용성이 극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강조되는 게 역시 말이죠. 다양성의 확보가 주된 논점이죠. 자, 논지 전개 방식의 문제지만 중심 내용, 화자의 의도 또는 글의 제목까지 좀 고려해 봅시다. 앞에도 제목 문제 나왔기 때문에. 자, 거듭 얘기지만 여러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이죠. 일종의 좀 분석을 하고 설명한다는 게 참 난센스입니다만은 다만 중요한 건 논지 전개 방식 유형을 갖다 접근하는 공략법 이해되죠? 그거를 배우는 거야. 그죠?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내용 있죠. 리딩하면 다 핵심 파악이 돼요. 그죠? 그렇지만 딱 보니까 논지 전개 필이 안 오는 거야.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양성의 확보는 사회 집단의 생존과도 무관하지 않죠? 조류독감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는 어때 구체적으로 사회 문제로 언급이 됩니다. 자, 해당 양계장은 물론이고 그 주변 양계장의 달까지 모조리 폐사시켜야 하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보게 되죠. 단 한 마리 닭이 어때요? 자, 병에 걸려도 그렇게 많은 닭들을 죽게 하는 이유는 인공적인 교배로 인해 모두가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이다. 자, 아무튼 글을 볼 때는 접속부를 봐라. 따라서 그죠? 다양한 유전 영지를 확보하게 된 길만이 어때요? 재앙의 확산을 막고 피해를 줄이는 길이죠. 오케이. 접속부 이처럼 최종적으로 화자가 의도하는 바 다양성의 확보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사회 안정에 중요하지만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어때? 이 글을 쓴 화자의 궁극적으로는 바로 여기에 있죠. 한마디로 어때요? 자원의 그죠? 자원의 바로 다양성의 확보의 필요성 맞죠? 다만 우려되는 바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럼 그 목적 왜 다양성을 왜 확보하냐 이거죠? 한마디로 어때요? 자연의 효율적인 활용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다 그런 얘기죠. 그럼 화자가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뭐죠? 한마디로 여기 나오죠.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사회 안정 그죠? 이걸 위해서 뭘 필요로 해? 다양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시도 나와 있네 그죠? 유추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예시도 있단 말이죠. 출산율을 주고 노약자를 배려하고 장애인에게 보조공학, 기기와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다문화 가정의 외국 노동자를 위한 그런 행정제도 개선은 결코 공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성의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넓은 이해와 사랑에 대한 기회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럼 이거를 쓴 화자의 궁극적으로는 바로 사회의 안정을 위한 필요성 맞죠?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말이죠. 일단은 핵심이 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유추하고 예시가 나와 있단 말이죠. 봅시다 한번. 자, 관점이 서로 다른 두 주장, 대조와 비교, 대비는 대조와 비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대조 비교 어때요? 흐름에 보니까 안 맞죠? 자, 유추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중요성, 오케이? 유추 일단 눈에 보였어. 자, 그 다음에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를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 분류는 어때요? 기준을 하나를 두고 쪼개는 거죠. 일단은 이것은 일단 아웃이야. 그죠? 눈에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의 사례들을 나열한다. 자, 사례는 있습니다. 나열은 아니잖아. 그렇죠? 자, 자칫 한번 4번도 우리가 답을, 그죠? 유인할 수 있는 유인구란 말이야. 그죠?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이쪽 유추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다 확인이 되겠죠?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논지 전개 방식의 유형. 어떤 유형이 나왔는가를 보자. 국가적에서. 그렇죠? 논지 전개 방식이 나왔습니다.
자, 유추는 말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유추의 개념을 좀 정리해 둡시다 한번. 자, 몇몇 성질이나 관계를 공통으로 가지고 한쪽의 사물이 어떤 성질 또는 관계를 가질 경우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질 거라고 추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양성의 확보를 주제로 한 글인데 자연 생태계 우리 사회 유사성을 비유했죠. 그래서 유추가 되겠다는 거. 자, 다음에 있죠. 이제 표현법이죠. 정서법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느 부처 공무원의 일부분이죠. 꺽쇠 부분, 자, 꺽쇠 가로 부분에 노란색의 부분은 잘못 고친 걸 고쳤습니다. 했습니다만은 앞에서도 우리가 앞강에서 이제 표현법 봤죠. 정서법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우리 부 직원들의 정보화 및 사무 자동화 능력 향상을 통해 업무 효율화에 기여하고죠. 그렇죠? 자, 우리 부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어때요? 우리 부에 넣고 우리 띄었습니다. 그렇죠? 봅시다. 자, 부는 명사이므로 띄어 쓰는 거죠. 오케이. 1번은 맞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죠? 관형사로 써 있죠? 부를 꾸미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부 그렇잖아요. 다른 부서니까 오케이. 자, 일단 띄어 쓴다는 거 그런 점에서 1번은 맞게 돼 있습니다. 띄어놨죠, 그죠? 자, 2번의 경우 봅시다. 업무 효율화를 기여하고죠, 그랬습니다. 기여하고죠. 어떻게 고쳤어? 기여하고 전대 고저가 고어로 바뀌었죠. 저가 저로 바뀌었단 말이야.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정서법은 할 수 없어요. 팩트니까. 뭐뭐 하고자 하는 건 의도나 욕망이죠. 연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죠? 뭐뭐 하고자는 그죠? 고자의 옛말이죠. 따라서 고자만 표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죠? 그러므로 기여하고자 할 때는 뭐가 되죠? 이게 아니고 오케이? 자, 이걸로만 가고 어때요? 결국은 이걸로는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어때요? 기여하고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여하고자. 오케이? 한번 기여하고자 표준이기 때문에 이건 방법이 없다는 얘기 팩트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현재였거든. 두 번째는 잘못돼 있죠. 2009년 하반기 분해 정보와 교육을 추진할 계획인 바 그랬습니다. 계획인 바. 오케이? 자, 계획인 바 그랬습니다. 띄우냐 붙이냐 이거죠. 자, 앞에서 말이죠. 바가 명사의 역할을 하면 띄운 경우 있겠지만 문맥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자, 뭐뭐인 바 해서 이 바가 명사의 의미 성격을 띈 건 아니죠. 저 어때요? 의존명사의 성격은 아니란 말이야. 어미의 성격이니까 당연히 뭡니까? 말꼬리니까 붙이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이것에 반한 설명형 어미가 되겠더라. 어미는 붙여 쓴다는 거 당연하죠. 오케이. 자, 그런데 말이죠. 똑같이 바가 나왔어. 이 교육의 위탁 운영을 위한 계약 체계를 아래 밝힌 바와 같이 밝힌 바. 오케이. 그럼 어때요? 밝히다라는 동사의 니부터 품사가 관형서로 변했죠? 이것이 바를 꾸며줍니다. 명사의 성격에. 더군다나 명사의 성격에 뒤에 조사가 붙었어. 맞죠? 그러니까 똑같이 바지만 여기서 바는 어때요? 그냥 뒤에 조사도 없죠. 여기 붙어야 돼. 그죠? 그냥 어미로서 흘러가는 거야. 설명형 어미. 그죠? 그런데 이것의 경우는 어때요? 의존명사죠. 즉 뭐냐? 바가 앞에 있죠. 밝힌이라는 수식에 의존해서 이때만 명사 역할을 하는 거죠. 명사니까 조사가 붙었죠.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어때요? 역시 말이죠. 의존명사. 똑같이 바지만 이것은 어미고 이건 의존명사. 우리 앞에서 띄어쓰기 문제 나왔잖아요. 그거 띄어쓰기 문제입니다. 4번 어때요? 맞게 고친 거죠? 자, 일단은 3번의 경우 바는 설명의 어미니까 붙였고 그 다음에 지금 맞던 바는 의존명사니까 띄웠습니다. 그죠? 의존명사의 뜻이 뭡니까? 앞에 나오는 수식에 의존해서만 명사가 되는 거죠. 명사니까 당연히 어때요? 와 이런 것처럼 조사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점 염두에 두고 하면 되겠습니다. 답이 어때요? 이래서 1번 되겠더라. 자, 2번 오케이? 이해되죠? 뭐뭐 하고자 할 때 고자 의도를 나타내고 의지를 나타내는 거 이건 표준어는 고자가 되겠다는 거니까 챙기시고. 자, 역시 말이죠. 교래 대행에 어울리는 바로 고사성어입니다. 고사성어는 옛날에 중국에 있던 옛날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한자성어 맞죠? 이게 고사성어는 한자성어의 부분집합이다 그 말이죠. 그 네 글자로 되면 사자성어 그죠? 5글자로 되면 오자성어인데 사자성어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여러 기업들이 상위 5% 고객에게만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케팅을 벌여 소비자뿐 아니라 전문가들에게 우려의 소리를 듣고 있죠. 실제로 뭐 기업은 지난해 초 VIP 회원보다 있죠 상위 고객을 노린 자 best, very important person이야 이게 그죠 원래 VIP가 뭐냐 very 그죠 중요한 사람이죠 매우 중요한 important 그다음 person 맞죠 그러니까 말이죠 VIP 대단히 중요한 사람 그런 뜻이야 맞죠 여기 V가 또 들어갔네 very 그렇죠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구만. 매년 동남아 중국 7개 지역의 왕복 무료 항공권, 9개 호텔 입문 무료 숙박, 해외 유명 골프장 그린피 무료 등을 서비스로 내세웠어. 참 골 때리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 열받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기업과 제휴를 맺고 있는 회사들이 비용 분담의 압박을 느끼면서 서비스 중단을 차례 통보했습니다. 또 자사 분담으로 제공하겠다는 호텔 숙박권 역시 비용 축소의 3월부터 서비스를 없앨 것으로 안게 됐죠.
한 업계 관계자가 기존 해운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업계가 저마다 지난해 VIP 마케팅을 내세웠지만 높은 연회비로 인해서 연회비가 높죠. 오케이? 판매 실적은 저조한 반면에 자 무료 공연에 의한 티켓 구매, 항공권 구입 등의 소요되는 사업비 부담은 너무 크다 보니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핵심 포인트가 이거죠. 이게 겉으로는 참으로 좋아 보이지만 실행하기 참 어려운 거야. 명분이야. 맞죠? 현실화 시키는데 보니까 오히려 어려움이 있더라라고 돼 있죠. 자, 어때요? 견강부회라는 거, 그죠? 아, 강하게 이끌다, 부회는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에 억지로 꿰맞추는 거 견강부회 맞죠? 이 정도야 다 아니까. 자, 비육지탄도 그랬죠? 어때요? 비육지탄 보니까 뭡니까? 재능을 발휘할 때를 얻지 못하여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거 한탄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있죠. 비육, 고기육자죠? 살만쪄. 이해되죠? 재능을 어때 발휘해야 되는데 살만 쪄. 씨름 선수가 말이죠.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있는데 살만 계속 찌다 보니까 탄식을 해. 그죠?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기회를 놓치는 탄식이 바로 비육지탄이 되겠습니다. 화이부동. 조화를 이루지만 그러나 부동 같지 않다. 이 중국이 추구하는 어떤 문화관인데 남과 사이좋게 지내긴 하지만 무턱대고 어울리진 않죠. 조화를 이뤄. 그렇지만 부동이야. 같게는 아니야. 그죠? 이게 중국식 어떤 일종의 바로 문화 접촉 논리입니다. 아주 중국인들 영악하죠. 그렇죠? 화이부동의 원리들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고급 마케팅 구사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자신들이 내세운 어떤 뭐죠?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야. VIP 전략. 이해되죠? 연회비를 많이 걷게 해. 그죠? 매출 올려본 심산인데 왠지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밧줄을 승자입니다. 묶을 박자야. 자기 밧줄로 자기를 묶는 꼴이 되겠죠?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오히려 얽혀서 곤란하게 됨을 비유하는 거죠. 한마디로 대기업의 유통 마케팅의 문제점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밧줄로 자기를 묶는 꼴이 되었다는 건데 이럴 때 쓰는 말이 되겠죠? 견강부회는 말 그대로 이치에 맞지 않은 말을 억지로 막 끌어다 붙이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게 바로 견강부회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견강부회.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자승자박. 문맥적으로 이해되죠? 아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자성어 문제인데 자, 어찌됐든 말이죠. 지금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좀 봤습니다만은 어때요? 이제는 단순하게 어때요? 제목만 찾는 문제. 자, 내용만 파악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내용을 파악해서 약간 어때요? 좀 부합하는 거 있죠? 어느 정도 일치하는 거. 여기에 잠깐만 한자성어까지 찾게 해준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는 이제 여러분들 어때요? 뭐 한자도 보면 어떤 경우 도금을 주고 어떤 경우 도금을 안 주는 경우 있단 말이야. 그죠? 그 도금을 안 주는 경우 대비해서 미리미리 한자도 많이 써보라 하는 건데 여기 나오는 한자도 마찬가지야. 그죠? 견강부회 한 번씩 써보란 얘기죠. 좀 복잡하지만 자승자박 자신의 밧줄로 자기를 묶는다. 그죠? 자, 화이부동 어때요? 여기서 이 어조사 있잖아요. 영어로 이제 보시죠. 역접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죠? 조화를 이루지만은 부동 그러나 같지 않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자, 여러 가지로 의미를 가지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만은 글쎄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말이죠. 기존의 문제를 쭉 보면서 느낀 게 있을 겁니다. 아, 좀 만만한 것도 있지만 만만치 못한 것도 있더라. 그렇죠? 이번 강의에서 봤던 것 중에 특이성 반드시 기억할 거 있죠. 의도를 나타낼 뭐뭐 하고자가 표준어라는 거. 그죠? 이거 중요한 거 있죠. 여기 3번, 4번의 경우죠. 앞번 문제에서 똑같은 바지만 이해되죠? 자, 의존명사가 있는 경우 띄운다는 거. 그렇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가는데 너는 왜 안 가니?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데 있어. 맞죠? 자, 똑같이 대란 말이야. 근데 대는 여기서 어때? 그냥 연결어미죠. 한정이야. 그죠? 우리가 어미니가 붙이고 이럴 때는 말이죠. 이 관형사로서 대를 수식하죠. 수식에 의존해서 의존명사가 되니까 띄워주고 명사니까 뒤에 조사가 붙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죠? 해서 이런 것들로 두루두루 보는데 역시 정서법이 어렵습니다. 그죠? 자, 다음 강의에서도 이어지는 거 있지 한번 보시기로 하고 복습을 완벽하게 해보기 바랍니다. 역시 말해 정서법이 다시 한번 의존명사는 앞에 꾸미는 말과 띄워준다는 거. 그죠? 요것만 확인하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